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신이 발견될 수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시신이 발견돼서 많이 유명해진 사건인데요. 나중에는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까지 얽히면서 많은 음모론과 의문을 낳았던 사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건 이후로 더 회자가 많이 됐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때 원전 사고가 굉장히 크게 터졌잖아요. 네, 그것의 원인이 정화조 의문사 사건과 얽혀 있다. 이런 음모론도 네. 유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9년 2월 28일 후쿠시마현 미야코지촌 마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3세 여교사는 저녁에 일을 마치고 학교 옆에 교직원 숙소로 향했어요. 숙소 안의 재래식 화장실에 볼일을 보기 위해 갔던 여교사는 무심코 변기 안을 들여다봅니다. 변기 안에 신발 같은 게 보였고 여교사는 화들짝 놀라 밖을 뛰쳐나가 뒤편 정화조 쪽을 살펴보았어요. 정화조 뚜껑은 열려 있었고 그 안쪽으로 사람의 다리를 보게 됩니다. 여교사는 당장 학교로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어요. 정화조 안 사람 다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발을 잡아당겨 꺼내려 했으나 구멍이 너무 좁아서 실패하였고 결국 중장비를 동원해서 정화조 주변에 흙을 파낸 뒤 그 다음 정화조를 부수고 나서야 시신을 꺼낼 수 있었어요. 시신은 남성이었고 추운 날씨에도 윗옷을 벗은 채로 정화조 안에 발견되었어요. 근데 벗은 윗옷은 가슴에 돌돌 말아 굳게 쥐고 있는 상태였고 호수물로 한 번 더 씻어낸 뒤 소방서로 옮겨져서 의사가 시신을 검사했어요. 시신에 남은 유일한 증거는 무릎과 팔꿈치 쪽 찰과상, 즉 표피 박탈이었어요. 그 부분 말고는 소상된 부분은 없었다고 해요. 의사가 내린 사인은 동사 및 흉부순환 장애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가슴 부분에는 조직 또는 혈액순환이 정상이 아닌 경우였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좁은 정화조에 들어가서 2월의 추운 날씨 가운데 얼어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사망자는 교사 숙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마을에 사는 26살 젊은 남성 칸노 나오유키 씨였고 신장 169.2cm, 체중 69.5kg로 드러났어요. 네, 왜소하네요. 많이 왜소하죠. 시신 검안 결과 시체의 강직 정도로 보아 청년의 사망 시기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26일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죽기 전 행적은 24일부터 불분명하다는 거였죠. 청년은 23일에 선배의 송별회에 참석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술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청년은 24일 오전 10시쯤에 아버지에게 잠시 외출한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요. 이 청년의 승용차는 교사 숙소 근처 농협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발견되었어요. 청년이 적어도 이 근방에서 잠시 볼 일이 있었거나 누군가를 만나려 했고 사망하기까지 2일간 행방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생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추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남자의 죽음이 여교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추리입니다.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훔쳐보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동사를 했다는 추론인데요. 경찰이 발표한 사인도 이 추론이기도 해요. 의사가 내린 사인의 결론을 근거로 여교사를 훔쳐보려고 정화조에 들어간 남성이 좁은 정화조를 빠져나오지 못해 그대로 갇혀서 동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훔쳐보기 위해 정화조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이 당시 너무 추웠어요. 영하 0.4도 정도였고 게다가 오물이 차 있는 정화조였기 때문에 굳이 그 더럽고 추운 화장실을 훔쳐보겠다고 들어간 게 선뜻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아래에서 올려다볼 경우에는 천장에 달린 빛으로 인해서 위쪽에서 내려온 불빛이 너무 이제 반사가 돼서 오히려 시야를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다소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네요. 화장실을 훔쳐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들였다는 그런 추론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발견한 여교사는 그 24일부터 27일까지 휴가로 고향집에 가 있었고 사망자와 교사는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여교사의 휴가 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이 여교사가 부재 중인 기간인데 굳이 며칠 전부터 춥고 더러운 정화조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신빙성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또한 남성은 예의 바른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유지보수 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성실하게 근무를 했었다고 해요.
마을 주민들한테도 인기도 좋았고 행사가 있거나 결혼식을 할 때 이 청년에게 사회를 부탁할 정도로 평판이 좋았던 남성이었습니다. 마을 촌장 선거 때도 찬조 연설을 부탁받을 정도로 이미지가 좋았다고 해요. 물론 이미지가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아도 그 이면에 어떤 모습을 숨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청년이 굳이 그런 짓을 저지를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죠. 네, 아주 근실했던 청년으로 보이네요. 그런 남성이 용변을 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정화조까지 기어들어갔다는 경찰의 결론을 유족과 마을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에게는 무엇보다 불명예스러운 발표였고 생전에 그를 알고 있던 주민들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마을 주민 4천여 명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경찰에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카노 씨의 죽음이 마을 촌장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추정입니다. 당시 청년은 한 촌장 후보로부터 찬조 연설을 부탁받았지만 카노 씨가 부탁을 거절했는데 촌장 선거가 과열 영상을 띠면서 돈이 오고 가는 이런 선거판에 카노 씨가 심하게 염증을 느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원한을 품은 선거 관계자가 앙심을 품고 청년에게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나 촌장 선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건 너무 무리한 일이었고 살인을 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정화조에 억지로 밀어넣어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다만 이들은 살인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협박과 괴롭힌 정도로 넘기려 했는데 기절한 청년을 죽었다고 오판하고 숨길 곳을 급하게 찾던 중에 생각난 게 이 정화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따로 살해가 된 다음에 이제 정화조에 유기가 된 거다. 그런 그럴 수도 추론이네요. 있고 네. 협박과 괴롭힘 정도로만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죽었다고 오판해서 시신을 거기다 숨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닌데 죽었다고 생각해서 네. 하긴 사인은 분명 그 좁은 정화조 안에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망한 사인이 나왔으니까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조에 강제로 밀어 넣어졌을 가능성이 네. 있겠네요. 네, 세 번째 추론은 2011년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추정입니다. 이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고 22년이 지나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죽은 남성이 생전에 원자력 발전소 유지 보수 담당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잖아요. 89년 1월 6일에도 한번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순환 펌프의 부품이 깨져서 깨진 부품의 일부가 원자로 안으로 끼어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88년 말부터 이미 펌프에 이상이 있다는 경보가 울렸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자로를 가동했대요. 이런 자잘한 사건들이 누적이 되면서 개선이 안 됐겠죠, 중간에. 결국 2011년에 큰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네. 이런 관리 소홀과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2011년에 정말 대재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음모론이 있는데 그 와중에 피해 남성이 그 사이에 휘말려서 사망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부품이 깨져서 원자로로 들어간 89년의 사고가 당시 이 정화조에서 사망한 남성의 친한 친구, 동료가 그 책임을 졌다고 해요. 원래 책임을 지던 사람들이 휴가를 간 탓에 사건 당시 임시로 친한 동료가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본사로 소환이 돼서 강하게 추궁을 받았고 비관을 했는지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화조에서 의문한 청년이 동료의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다가 도쿄전력의 부조리라던가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폭로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시정하려는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게 아니냐 추측을 했어요. 또한 이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는 2011년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현장 감독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정화조에서 의문사한 남성이 사망하고 7년이 지난 1996년에 이 원전 현장 감독도 원전 관련된 폭로를 해요. 뭐냐면 이미 2011년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원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 현장 감독은 원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본사 측에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하기 바빴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남성이 후쿠시마 원전의 결함을 언론에 폭로하려다가 의문사 당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추행, 두 번째는 촌장 선거 관련돼서 보복을 당했다.
세 번째, 원전 관련된 문제점을 폭로하려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이 앞에 두 개의 추론이 첫 번째는 이제 화장실 훔쳐보려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들인 게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찬조연설 하나 거절했다고 너무 굳이 살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어쨌든 당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면 도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어차피 범인은 추려지니까요. 네, 결국 경찰이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 추적을 나서게 될 텐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원전 관련 추측이 가장 좀 힘을 얻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한 남자가 기득권에 좀 찍혀서 제거가 된 게 아니냐. 최소 2명 이상의 범인들이 남자를 해쳤고 기절한 상태로 납치를 했든 폭행을 가했든 기절한 남자를 데려가 정화조 안에 구겨 넣었을 가능성. 범인들은 숨기려고 누구도 발견되지 않을 곳에 시신을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우연히 마침 또 여교사가 신발을 보게 되면서 내려다봐서 사실 내려다볼 일이 없잖아요. 그 그쵸. 화장실 별로 안을 없죠. 냄새나고 예상치 못하게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좀 커진 게 아닌가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 또 새로운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됐는데요. 사건 당시 신문에 나왔던 그 사건 도식도 있잖아요. 네. 그게 매우 정확하지 않았다는 문제였습니다. 음. 게다가 이 비율도 맞지 않아요. 남자가 실제 키는 170이 조금 안 되고 몸무게도 70kg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런 남자가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대요. 이 정도 그림이 나오려면 실제 남자의 키가 한 2m 5cm 정도? 2m 5cm 정도의 거인이어야 실제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그때 하네요. 해당 도식도가 잘못 묘사된 부분이 있긴 하네요. 당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의혹들을 스스로 키운 게 아닌가 경찰 쪽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이었습니다. 시신의 특이한 자세와 정화조라는 특이한 발견 장소가 더욱 미스테리한 사건이었는데요. 다니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당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게 많이 없어서 영구미제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재수사 의지가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쵸. 아직까지도 안 풀린 거 보면. 네, 여기까지 사건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랄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